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020 버전 두 번째 시간으로 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만들기는 1쪽에서도 나오지만 3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 만들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F7을 눌러서 용지 설정은 반드시 해놓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실 때도. 그래서 10, 10, 10 왼쪽 오른쪽 11, 11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번호를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표 만들기는 2번이에요. 그래서 2점 하고 엔터를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안 눌러놓고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번호는 입력을 하되 번호 옆에는 뭐가 나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실 건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표 조건, 또 표 전체의 요 표 전체에 있는 요 표 캡션, 요 표안에 있는 글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캡션이거든요. 요 캡션에 있는 글꼴도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캡션은 잘 넣어주시되 그 캡션 안에 있는 글꼴을 안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감점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요 문자는 다 어디예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인데 이 부분에서도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숫자는 여기에 있는 내용만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평균을 계산을 했을 때도 이 부분도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셀 배경색은 여기 노랑으로 칠해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 4번에 보면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평균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캡션 기능 사용해야 되고 선 모양 출력 형태처럼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테두리를 보면은 바깥쪽이 이중실선이고 요 첫 번째 줄의 아래쪽도 이중실선, 여기 오른쪽도 이중실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은 이중실선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표를 만들어 보기,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표 만드실 때는 몇 칸에 몇 줄인지 알아야 돼요. 얘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 여섯 칸이에요. 여섯 칸. 그리고 줄은 이렇게 가는 게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에요. 여섯 칸에 몇 줄로 해야 된다? 다섯 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칸에 다섯 줄. 그러면 우리가 요 2라고 나와 있는 거 아래쪽에다 넣어주시고요. 입력에 가면 요 표가 있어요. 요 표를 눌러주신 다음에 줄수가 다섯 줄, 칸이 여섯 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요 기타 부분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셔야 표가 왼쪽과 오른쪽 끝에 딱 맞게 그려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줄수와 칸수,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표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세요. 범위를 지정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F5를 몇 번? 3번 눌러주셔도 돼요. 단축키 F5를 몇 번이요? 요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표 전체가 커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범위가 다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를 아래로 늘릴 거예요. 두 번만.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몇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크기를 늘려 주실 겁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몇 번이요? 두 번이에요. 항상 1쪽에 있는 표를 만들거나 3쪽에 있는 표를 만들 때는 너무 붙어 있으면 모양이 좀 안 예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아래로 두 번을 늘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1번에 있는 걸 먼저 다 해결할 거예요. 여기 1번에 표 전체의 도둠의 10, 그 다음에 가운데 문자, 숫자 오른쪽 정렬. 이걸 해결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글꼴에 들어가서요.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모든 글꼴로 되어 있어야 글꼴을 위로 쭉 올리면 한 번에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는 굴린 궁서 도둠이 있습니다. 도둠으로 바꿔주고 10은 됐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는 거야. 그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이 문단 보호 때문에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숫자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범위를 지정해서 어디로 정렬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놔 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캡션을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캡션을 넣을 때는 2016 버전과 2020 버전에서 다른 부분이 요 캡션 넣는 부분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쪽에 가면 이렇게 캡션 넣는 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요 표 메뉴가 두 가지 요 도구 모음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요 두 번째 있죠. 요 두 번째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끝부분에 요 끝부분에 표 캡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를 클릭을 해야 돼요. 이 부분 먼저 클릭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캡션 집어넣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캡션을 눌러 주셔서 우리가 캡션의 위치가 나오는 거는 위 아니면 아래예요. 위. 여기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표 아래쪽에 들어가는 게 요 아래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이거 위에 있는 오른쪽 아니냐 그러는데 위에 있는 오른쪽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위에서 오른쪽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 1이라는 말이 나오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내용을 먼저 써주세요. 무술, 수련자, 현황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것도 캡션도 마찬가지예요. 범위 지정하셔서 요 캡션에 지금 보면 글꼴도 도둠의 10이잖아요. 이거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꿔요? 도둠의 10의 오른쪽 정렬. 그래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1번과 2번을 해결을 할 때 캡션도 아예 해준다라는 거. 요 캡션도 해결하신다라는 거. 캡션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캡션 어디 가서 하신다? 다시 한번 요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부분 있죠? 표 레이아웃을 눌러 주시게 되면 끝부분에 이렇게 캡션이 나와 있어요. 단축키도 있는데 단축키 잘못 누르면 자꾸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요. 요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3번에 있는 노란색으로 바꾸라 그랬죠? 노란색으로 칠해져야 되는 부분 선택을 하시고 요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였어요? C였어요. C. 요거 C를 눌러주세요. C를 눌러주셔서 여기서 면색을 뭐로 바꿔준다? 노랑이에요. 근데 노랑을 하실 때 이 이제 2020 버전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 색상 테마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색상 테마를 눌러주게 되면 기본이 있고 네오 버전이 이제 우리 2016 버전 말하는 거죠. 오피스. 이 오피스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죠? 아니면 이 오피스를 눌러주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노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노랑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25.25 여기 있는 요 색상 코드표 요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노랑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한글의 계산 기능은 내용을 써야지만 입력할 수 있고요. 캡션은 이미 넣었습니다. 저희가 선 모양도 전부 다 범위 지정해서 선 모양에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다? L이에요. 여러분들 L. 그래서 L을 눌러주시고 L을 눌러서 먼저 선 종류를 이중실선의 바깥쪽 그럼 표 바깥쪽 부분이 다 들어가요.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요거처럼 바깥쪽 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줄 범위 지정하고 다시 단축키 뭐다? L. 그쵸? L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어느 쪽이에요? 여기 아래쪽이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설정. 다시 첫 번째 칸 범위 지정하셔서 L 눌러주시고 다시 뭐예요?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어느 쪽이에요? 여기 오른쪽이에요. 여기 오른쪽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 X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뭐다?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을 눌러주시고 L을 눌러서 요 대각선은 2016 버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대각선. 그래서 요 대각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쓰시고 맨 마지막에 요 계산 기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구분 이렇게 쓰시고 옆에 칸으로 이동할 땐 탭키로 이동을 하시면 더 빠릅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쓸게요.
내용이 다 입력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이쪽에 문제를 잠깐 보면 평균 소수점 두 자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디를 눌러주셔야 되냐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와요. 합계가 나오면 이 합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평균이 나오면 이 평균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이면 이렇게 소수점이 둘째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 숫자에다가 첨단의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있는 쉼표를 일일이 누르지 말고요. 숫자를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면 이 첨단위 구분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점을 넣어주시면 돼. 그럼 자리점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단위 기호 넣는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단축키가 좀 몇 가지가 있었죠. 그 단축키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단축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마우스로 지정하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표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F5를 여기 F5라는 거 있죠. 요거를 아까 우리가 몇 번 눌러서 범위 지정했어요? 3번이에요. 그죠? 3번 누르면 표 전체가 범위 지정이 되고, 만약 마우스로 요 한 칸만 지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할 때는 F5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로 조절을 할 때는 우리가 표를 다 만들고 나서 컨트롤 방향키로 아래로 몇 번 늘린다 그랬죠? 2번 눌러 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의 전체적인 크기를 변화를 주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요 알트 방향키는 이 마우스로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우스로 조절을 하게 되면 표 크기가 이렇게 좀 많이씩 움직여지는데, 조금씩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 알트 키하고 방향키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한 칸만 크기를 변하려고 한다. 크기를 조절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Shift 방향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요 테두리 이중실선 바꿔주고 대각선 넣을 때 들어갔던 단축키는 뭐다? L이에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줄 때는 단축키가 뭐였어요? C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표하고 표를 합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M. 또 합친 부분을 아니면 이렇게 한 칸을 두 줄이나 두 칸으로 아니면 세 칸이나 세 줄로 나누고자 할 때 나누는 단축키는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장 좀 알아야 되는 단축키는 선 모양 들어가는 단축키 L, 그 다음에 색깔 바꿔줄 때 들어가는 셀 모양을 바꿔줄 때 들어가는 단축키 C, 요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 만드시는 거는 1쪽에도 나오지만 3쪽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요 표 하나를 만들 때는 소요 시간은 여러분들 요것도 5분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만든 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차트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표하고 차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표 5분, 차트 5분, 그래서 총 10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맞게 작성이 잘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든 표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